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일어나기 전에 난간을 꽉 잡거나 정신적으로 카운트다운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까지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매년 다리 근육량의 1에서 2%를 잃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가벼운 운동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튼튼한 다리는 독립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의자 하나만으로 집에서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7가지 간단한 운동입니다. 각 운동은 서 있을 때 대퇴사두근, 안정성을 위한 둥근, 균형을 위한 종아리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7가지를 모두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이를 구성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는 완벽한 주간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운동 1. 벽에 기대어 앉기 기초 스탠딩 스트렝스.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때, 발에서 발로 체중을 옮겨 앉을 곳을 찾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튼튼한 다리는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자신감으로 당신을 지지해 주어 다음에 쉴 곳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야 NH5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이다. 월 시즌 다리에 통제된 근력 운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리가 팀워크를 이루도록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대퇴사두근이 활성화됩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으로 서 있을 때 무릎을 펴고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와 신체활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벽에 기대어 앉는 것과 같은 등척성 운동은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전통적인 반복 기반 운동보다 근 지구력을 40% 효과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이러한 운동이 근육의 속적인 부하를 가하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며 이는 일상 활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벽에 기대어 앉을 때 둥근도 함께 작용하여 골반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합니다. 둥근은 건물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둔근이 강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제대로 정렬됩니다. 둥근이 약하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집에서 매끈한 벽을 찾으세요. 복도 나방 옆면이 가장 좋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세요. 벽에서 약 45cm 정도 얼어져 서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코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또는 오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낮출 때까지 등을 벽을 따라 내려주세요.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있어야 하며 발가락보다 앞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어깨뼈부터 허리 아랫부분까지 등 전체를 벽에 대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늘어뜨리거나 손을 허벅지에 살짝 얹으세요.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2초 동안 숨을 천천히 참았다가 6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이 호흡 패턴은 숨을 참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세 유지 내내 이 리드미컬한 호흡을 유지하세요. 호흡은 당신의 닷과 같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고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 벽을 따라 절반 정도만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무릎 각도를 약 45도로 유지합니다.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 30초간 쉬고 3호에 반복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든 동작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중급, 무릎을 90도 각도로 굽히고 20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각 동작 사이에 20초간 휴식을 취하고 4, 5회 반복을 목표로 하세요. 고급, 45에서 60초 동안 전체 자세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는 동안 한 발을 외서 10초 동안 살짝 바닥에서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이 서로 안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세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고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릎 이 가운데 발가락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숨을 참거나 이를 악물지 마세요.
얼굴과 목에 긴장을 주면 다리가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벽 위로 더 올라가세요. 근육 피로는 정상이며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관절 통증은 몸이 당신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운동이, 의자 보조 종아리 들어 올리기, 당신의 더 나은 균형을 위한 비결. 종아리는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발목이 불안정해지거나 잔디나 자갈길을 걸을 때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한 종아. 리는 어디에서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카플레이즈는 종아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걸을 때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운동과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xercise Scienc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력은 노인의 낙상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튼튼하면 균형을 빠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세한 조정을 합니다. 종아리 들어 올리기의 장점은 하트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발끝으로 일어설 때마다 종아리 혈관을 조여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발목과 발의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바디를 잡고 가볍게 지지하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서로 평행하게 두세요. 발은 집의 기초라고 생각하세요. 발이 제대로 정렬되어야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코어가 부드럽게 활성화되어 척추를 지탱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발끝으로 일어서면서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높은 선반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근육을 사용하네 운대 도움이 됩니다. 동작의 정점에서 1, 2초간 멈춥니다. 종아리 근육이 몸을 지탱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멈춤이 진정한 근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입니다. 내리는 단계는 들어올리는 단계만큼 중요합니다. 2에서 3초 동안 발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조절된 하강은 편심성 근력을 키워주는데 이는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력입니다. 동작을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일어설 때 숨을 내쉬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올 때 숨을 내쉬세요. 이 리듬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작 중에 몸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초보자, 의자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완전히 지지하세요. 발꿈치를 바닥에서 2.5cm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리는데 집중하세요. 8에서 10회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천천히 조절하세요. 중급, 의자는 몸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균형 유지를 위해 사용하세요. 발꿈치를 5cm에서 7cm 정도 들어 올리고 맨 위 위치에서 2초간 유지합니다. 12에서 15호에 반복합니다. 고급, 의자를 잡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약간 뒤로 들어 리는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를 시도해보세요. 또는 마지막 몇 번 반복할 때는 눈을 감고 하는 엔등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이 더하 엘발하게 작용합니다. 동작의 마지막 부분에서 튕기지 마세요. 근력 대신 관성을 사용하게 되어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발목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발목을 곧게 펴고 힘을 주세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의자를 꽉 잡지 마세요. 의자는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지 체중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 3. 앉아서 다리 뻗기. 부드럽게 쿼드 강화. 낮은 소파에서 일어나서 한두 번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손으로 몸을 일으켜야 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강한 대퇴사두근은 우아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난간을 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게 해주며 차에서 힘을 들지 않고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앉아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을 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합니다. 응용생리학 저널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대퇴사두근은 다른 근육군보다 빠르게 약화되어 매년 3에서 8%의 속도로 근력이 감소합니다. 이 운동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허리를 지지하고 관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대퇴사두근의 전체 가동 범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서서 하는 운동과 달리 앉아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균형 감각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오로지 근력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퇴사두근이 강하면 텐트를 지탱하는 줄처럼 작용하여 무릎뼈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무릎 관절의 마모를 줄여줍니다. 튼튼한 의자의 등을 완전히 기대고 똑바로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은 약 90도로 구부리세요. 발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지 않으면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발밑에 놓아 지지해주세요. 의자 옆면에 손을 살짝 대어 지지하되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하고 귀에서 멀리 뒤로 기대어 앉으세요. 한쪽 다리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척추가 곧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펴고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또는 오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발을 들어 올리세요. 동작의 정점에서 1, 2초간 멈춘 후 발을 살짝 굽혀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 근육이 활성화되고 종아리가 부드럽게 스트레칭되는 동시에 대퇴사두근이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강 단계는 2에서 3초 정도 걸립니다. 중력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이 조절된 하강 단계에서 근육이 더욱 강해집니다.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맨 위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숨을 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숨을 참으면 혈압이 불필요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다리를 반쯤 들어 곧게 편 상태에서 1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 한쪽당 6에서 8호에 반복하는데 집중하며 완벽한 컨트롤을 유지하세요. 중급, 다리를 완전히 펴고 최고점에서 2에서 3초간 유지합니다. 다리당 10에서 12회 반복합니다. 고급, 발목에 무게추를 추가하세요. 1에서 2파운드로 시작, 또는 뻗은 자세를 5초에서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최고 지점에서 짧게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를 2.5cm 정도 올렸다가 2.5cm 정도 내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한 후 완전히 내립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항상 양쪽 다리를 똑같이 운동하세요. 약한 다리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힘이 들 때 최대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근력 불균형을 겪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힘을 이용해 다리를 휘두르지 마세요. 근력이 생기지 않고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동작 내내 등을 의자에 밀착시키고 앞으로 몸을 숙이거나 등을 굽히지 마세요. 운동하는 동안 발가락을 쭉 펴지 마세요. 발을 굽힌 상태, 발가락을 뒤로 당긴 상태로 유지하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더욱 기능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4. 글루트 브리지 깨어나기 신체의 파워하우스. 둔근은 몸에서 가장 크고 잠재적으로 가장 강한 근육이지만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둔근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약한 둔근은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그리고 걸을 때 불안정한 느낌의 숨겨진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강력한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더욱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루트 브릿지는 몸 뒤쪽 근육인 후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둔근은 햄스트링과 허리 근육과 함께 작용하여 엉덩이를 펴는데 이는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서기 등의 주요 동작 패턴입니다. 국제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hysical Therapy의 연구에 따르면 글루트 브리지는 스쿼트나 런지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기존 허리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강한 둔근은 골반의 안정장치 이 역할을 하며 골반 위와 아래의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둔근이 제대로 작동하면 허리가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무릎 정렬도 더 잘 유지됩니다.
편안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침대, 바닥에 깔린 요가 매트, 두꺼운 수건 등도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려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발은 엉덩이에 충분히 가까워야 하며 손가락 끝으로 발꿈치를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팔은 편안하게 옆구리에 놓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어깨뼈부터 허리까지 등 전체를 아래 수면에 대고 눌러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흉곽이 팽창하고 코어가 부드럽게 수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살짝 기울인다고 생각하세요.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누르는 듯한 느낌을 상상해보세요.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장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근육을 조입니다. 뺨 사이에 동전을 쥐고 있는 듯 안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동작의 정점에서 2에서 3초간 멈추고 등운을 조이는 데 집중하세요. 바로 이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서두르지만 잠시 멈추는 순간이 진정한 근력을 키우고 신경계가 이 중요한 근육들을 활성화하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서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맨 위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다시 내려올 때 숨을 내쉬세요. 2에서 3초 동안 자세를 조절하며 내려주세요. 초보자,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동작 범위에 집중하세요. 엉덩이를 바닥에서 5에서 7cm 정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1에서 2초간 유지하고 6에서 8회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중급, 엉덩이를 더 높이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직선을 만듭니다. 최고점에서 3에서 5초간 유지하고 10에서 12회 반복합니다. 고급,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다른 쪽, 아리로 브리지 자세를 취하는 싱글, 레그 글루트 브릿지 운동을 해보대요. 또는 나중에 단이 같은 튼한 책처럼 약간 높은 곳에 발을 올려놓아도 됩니다. 이 운동은 주로 엉덩이 근육인 등운에 그리고 그 다음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허리에 자극이 많이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골반을 더 기울여 등운을 더 세게 조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맨 위 자세에서 등을 과도하게 굽히지 마세요.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데 신척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동작 내내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발가락으로 힘을 주지 마세요. 발꿈치로 바닥을 누르는 힘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호흡 유지 단계에서는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5 스탠딩 행진 다이내믹 균형과 힘. 예전에는 걷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을 들거나 균형을 유지하거나 움직임을 조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약간 흔들리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서 걷는 행진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재훈련하는 동시에 자신감 있고 목적 있는 걸음걸이에 필요한 엉덩이 근력을 키워줍니다. 스탠딩 행진은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결합한 운동으로 일상생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면 고관절 굴곡근, 즉 걸을 때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물리의학 및 재활기록 보관소의 온구에 따르면 고관절 굽힘 근의 힘은 노인의보 앵속도와 안정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대신 엇갈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 운동은 한쪽 다리로서 서서 균형을 잡는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이는 옷 입기, 욕조에 들어가기, 계단 오르기 등의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잠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서 걷는 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운동작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등바디를 잡고 가볍게 지지하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체중은 양쪽 발에 고르게 분산하세요. 똑바로 서서 머리 꼭대기에서 줄이 당신을 잡아당기는 것을 상상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어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며 척추를 지탱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통에 부드럽고 지지력 있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편안한 높이까지요. 무릎을 특정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잘 잡고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바닥에서 몇 인치 정도만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1에서 2 초간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서 있는 다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발을 땅으로 내리세요. 반복할 때마다 다리를 번갈아 가며 마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하세요. 동작에 익숙해지면 의자에 덜 의지하도록 하세요. 의자는 균형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체중을 지탱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손가락 끝으로 의자에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무릎을 든 때 숨을 내쉬고 멈출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발을 내릴 때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리듬이 만들어져 움직임을 제어하고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초보자. 의자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완전히 지지하세요. 무릎은 편안한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바닥에서 15cm 정도 들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당 5에서 6회 행진하는 데 집중하세요. 중급. 의자를 사용하여 가볍게 균형을 잡으세요.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2초간 유지하세요. 다리당 8에서 10회 정도 걸어보세요. 고급. 의자에 최소한의 지지만 받으며 행진해 보거나 눈을 감고 몇 번 반복하여 도전적인 자세를 더해보세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행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들리는 행진 20번보다 완벽하고 통제된 행진 5번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 반복마다 의도적이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균형을 잃거나 피곤함을 느끼면 휴식을 취하세요. 의자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의자는 균형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몸을 지탱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빠르게 걷거나 무릎을 들어 올리는 힘을 사용하지 마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하고 앞으로 구부정하게 서지 마세요. 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 절대 계속하지 마세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부드럽게 자극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 6.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정밀한 밸런스 트레이닝. 어렸을 때 팔을 뻗어 균형을 잡으려고 연석을 걷던 기억이 나시나요? 마치 줄타기 하는 줄 위에서 고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죠? 그 재미있는 균형 감각 훈련은 신경계의 민첩성과 반응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훈련은 정확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길러주어 움직임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운동은 공간 속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는 신체의 능력인 고유 수용 감각을 특별히 강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 발목, 내이에 있는 균형 감각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운동은 이러한 감각 체계를 재조정하 자동 균형 반응을 향상시킵니다. 노인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걷는 것과 같은 균형 훈련 운동은 60세 이상 성인의 낙상 위험을 최대 3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극적인 낙상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석, 고르지 않은 보도, 혼잡한 공간에서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미묘한 균형 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는 자세에서 좁은 지지대는 발목과 엉덩이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은 정상적인 보행 중에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더 조심스럽게 걷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집에서 넓은 통로를 찾으세요. 복도가 가장 좋고 방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할 때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벽 근처에서 연습하세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길 한쪽 끝에서 서발을 모으세요. 당신 앞바닥에 직선이 그려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평균대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균형 감각을 찾으세요. 숨을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발꿈치를 왼발 발가락 바로 앞에 두세요.
발꿈치와 발가락이 서로 닿거나 거의 닿도록 하세요. 이 자세에서 잠시 멈추고 몸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 발가락 바로 앞에 왼발 뒤꿈치를 놓습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과 편안함 수준에 따라 10에서 20걸음 동안 이 패턴을 계속하세요. 이 운동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이 운동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걸음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정인 집중은 균형에 필수적인 뇌와 신체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딴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를 천천히 발과 다음 단계로 되돌리세요.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하도에 리듬을 잡도록 노력하세요. 한 걸음씩 내쉬거나 두 걸음 동안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 동안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을 찾으세요. 초보자, 가만히 서서 발꿈치를 발끝으로 붙이는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고 10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걸을 준비가 되면 걸음을 짧게 하고 팔이 닿는 거리에 벽을 두세요. 중급, 발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일직선으로 10에서 15걸음 걷습니다. 벽에 의지하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 만 벽을 이용하세요. 고급, 눈을 감고 발꿈치와 발끝을 마주보며 5에서 10걸음 걷거나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발꿈치와 발끝을 마주보며 걷습니다. 발꿈치와 발끝을 마주보며 뒤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을 잃거나 상상의 선을 벗어나면 그냥 멈추고 자세를 다시 잡은 후 계속하세요. 이 운동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균형 감각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단계를 서두르지 마세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과 제어력이 중요합니다. 발을 계속 내려다보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주변 시야를 활용하여 발의 위치를 조정하세요. 불안정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절대 계속하지 마세요. 몇 걸음부터 시작해서 자신감과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7. 앉아서 다리 흔들기 엉덩이를 부드럽게 이동성과 근력. 엉덩이는 모든 하체 움직임의 중심축입니다. 엉덩이가 뻣뻣해지거나 약해지면 다른 모든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허리, 무릎, 발목 모두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 엉덩이의 자연스러운 진자 운동을 부드럽게 회복시켜 더욱 편안하고 우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를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 걷기, 계단 오르기, 차에 타고 내리는데 필요한 가동 범위를 유지합니다. 부드럽게 흔드는 동작은 엉덩이 관절을 윤활하여 신체의 천연관절 윤활제인 활액 생성을 촉진합니다. 미국 물리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가동성 운동은 보행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보상 운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운동사슬 전체가 더욱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다리 스윙의 역동적인 특성은 고관절 근육을 전체 가동 범위로 강화하여 정적인 스트레칭만 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근력의 조합은 일상생활에서 고관절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튼튼한 의자 앞쪽 가장자리에 앉아 응을 곧게 펴 되등바디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엉덩이 너비로 벌리세요. 손은 의자 옆면에 얹어 지지하세요. 먼저 한쪽 다리를 선택하세요. 움직이는 다리는 자유롭게 흔들리고 다른 쪽 다리는 바닥에 단단히 붙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똑바로 앉아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사용하여 척추를 지탱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움직이는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뻗어 올리세요. 무릎은 곧게 펴되 고정되지 않도록 하세요. 다리를 진자처럼 아래로 살짝 뒤로 흔들어 주세요. 움직임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빠르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다리는 앞쪽으로 약 45도, 뒤쪽으로 약 30도 또는 편안한 각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스윙 동작을 8배에서 10회 반복한 다음 다리를 바꿉니다. 앞뒤 스윙을 완료한 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는 다리를 몸에서 멀리 옆으로 들어 올린 다음 고정된 다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 동작은 앞뒤로 흔드는 것보다 작고 조절하기 쉽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높이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15에서 30cm 정도만 움직여도 도움이 됩니다. 스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거나 스윙할 때마다 호흡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리의 부드럽고 조절된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세요. 초보자, 아주 작은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각 방향으로 15cm 정도만 흔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를 단단히 잡고 지지대를 잡은 후 각 방향으로 5에서 6회 흔드는 데 집중하세요. 중급,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가며 각 방향으로 8에서 10회씩 스윙하세요. 의자는 지지보다는 균형을 잡는 데 더 많이 사용하세요. 고급,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리거나 스윙이 끝날 때마다 잠시 멈추는 동작을 추가해 보세요. 앞뒤로 작은 원을 그리는 원 운동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부드럽고 조절된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만약 가속도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움직임을 줄여보세요. 목표는 고관절이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무리하게 휘두르거나 곧바로 넓은 범위의 동작을 시도하지 마세요. 다리를 휘두를 때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몸통을 중앙에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고관절의 불편함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근육 피로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날카롭거나 꼬집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운동 범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간 루틴, 이제 7가지 운동을 모두 배웠으니 일상생활에 맞는 루틴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근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운동들을 일주일에 3번 하고 각 운동 사이에 최소 하루는 쉬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회복하고 더 강해질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효과적이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도 좋습니다. 자신의 일정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다리 강화 운동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운동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밍업 2분에서 3분. 제자리에서 가볍게 행진하고 발목을 가볍게 돌려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주요 운동 12분에서 15분. 벽에 기대 어앉기, 찌룡 3세트 종. 아리 들어 올리기, 10에서 15회씩 2세트. 앉아서 다리 늘리기, 다리당 8에서 12회씩 2세트. 글루트 브릿지, 8에서 12회씩 2세트. 서서 행진하기, 다리당 6에서 10회씩 2세트. 발꿈치에서 발끝까지 걷기, 경로에 2에서 3길, 이 앉아서 다리 스윙. 각 방향으로 8에서 10회씩 1세트, 양쪽 다리. 쿨다운 2분에서 3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잡거나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매주 루틴의 한 가지 측면을 조금씩 발전시켜 보세요.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는 자세를 5초 더 유지, 종아리 들어 올리기 동작을 2회 더 반복, 서서 행진할 때 균형감 향상,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몇 걸음 더 걷기. 작지만 꾸준한 개선이 모여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쉽게 웃겨질 수 있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날에는 자세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거나 세트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날에는 저 혼자 세를 유지하고 기본 루틴을 완료하는 운동에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완벽한 루틴을 한 것보다 일주일에 3번 짧고 변형된 루틴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변화 타임라인. 처음 2주 동안은 동작 패턴을 익히고 습관을 들이는 데 집중하세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에 가벼운 근육통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근육이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운동이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활성화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3주차가 되면 운동이 더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서 행진할 때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벽걸이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수월하다고 느낍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몸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지탱하여
전반적인 피로를 줄여줍니다. 5주에서 8주 사이에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다리를 만졌을 때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 걷는 것도 더 자신감 있고 안정적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생각 없이 더 먼 거리를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당신이 더 활기차 보인다거나 자세가 좋아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튼튼한 다리는 몸 전체의 정렬을 지지하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2달 동안 꾸준히 연습하면 이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리가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더 안정되며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더 잘 자고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지낼 의욕이 더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다리, 당신의 독립성, 이 운동을 할 때마다 미래의 독립성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벽에 앉을 때마다, 통제된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할 때마다,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동성 저축 계좌에 적립되는 것입니다. 다리는 삶의 모든 것을 위한 기반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방문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정원 가꾸기, 요리, 집안일을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여행하고, 탐험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 7가지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든 내 몸이 잘 견뎌낼 거라고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히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끝마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꾸준히 실천할수록 당신은 원하는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리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튼튼한 다리는 자세를 개선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며 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기초가 튼튼해지면 신체의 다른 모든 기능도 더 잘 작동합니다. 이 루틴이 여러분의 움직임에 더 강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다리를 변화시키는 7가지 운동을 나타내는 숫자 7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강하고 안정적인 다리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필요한 근력을 키우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다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다리에 마땅한 관심과 보살핌을 줄 때입니다. 계속 움직이세요.